네, 안녕하세요. 차영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기말고사, 그러니까 2차 지필고사에 이제 범위에 넣게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몇 번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풀어보고 첫 모의고사 보니까 시험에 나올 그 범위만 제가 간추려서 12문항 정도 뽑았거든요. 12문항 시험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번호만 알려드리고 여러분한테 공부해 오세요. 시험에 내겠습니다. 하기보다는 같이 그래도 한 번은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유형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라든지 그런 걸 간략하게 말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잘 들으시고요. 이 수업을 잘 들으셔야지만 또 시험에 좋은 결과, 2차 지필고사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였어요. 제가 지금 수업 촬영은 이제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걸 이제 촬영하기 전에 그 정답률을 좀 확인을 했어요. 정답률을 확인을 했더니, 41번, 45번,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이제 장문독해 있죠. 장문독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답률이 꽤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41번에 45번은 어려운 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3까지 가시더라도 어려운 글은 아닌데 왜 여기서 이제 많이 틀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첫 모의고사라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1에서 45번 뒤에 이제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찐꺼서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전날에는 2학년 모의고사를 좀 풀어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수업을 찍는 게 있어서 풀어봤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1학년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2학년들은 뭐 켈러 문항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뭐 단어가 2학년 수준에서 어렵다던가 구문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였다던가 이게 별로 없는데 우리 1학년들 6월 모의고사는 문장이 수식어구가 너무 많았어요. 문장이 너무 길었어요. 1학년 치고는 1학년들이 풀어야 하는 문장 수준 치고는 너무 길었고, 그리고 단어도 솔찬히 어려웠다. 그래서 어제 시험에 대해서 나 영어가 많이 부족한가?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첫 시험이니까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끝나고 나서 오답노트를 항상 보는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21번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1번은 이제 이런 유형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밑줄 친 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한 3년 정도 된 새로운 유형인데, 이거를 이제 53% 친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47%만 맞았다는 거죠. 그래도 뭐 그렇게 너무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그 오답률만 봤을 때는 그런 글인데, 보죠. We have a tendency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자, 저랑 이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동사 표시는 꼭 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해석하기 쉽거든요. 6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 동사를 잘 찾아서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지워야 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에겐 경향이라고 있는데 어떤 경향이냐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interpret,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selectively, 선택적으로 해석한대요. 선택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we can most certainly select, stack, or arrange evidence in a way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너무 길죠? 이미 길어요. 자, 우리는요, 원합니다 하고 투부정사 이렇게 온 거거든요. 어떤 것이 또는 뭐 이벤트가 어떤 사건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되길 원하더라. 우리 이제 if절이 오면은 컴마가 꼭 보여야 된다 생각했지만 컴마가 없는 경우 요즘 더 많아요. 잘 잘라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잘라야 되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하나가 있다 그러면 동사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사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can 조동사하고 쭉 연결이 되죠. 여기 동사.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온다. 그런 문장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certainty 분명히 선택하고 stack, 쌓는 거예요. 쌓아두고 배열을 한다는 거지. 증거들을.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대명사네요. 지지하는 방식으로. 뭐를요? 그러한 관점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란 건 뭐냐면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식대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를 자꾸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그건 우선 배제하고 우리는 선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주장 의견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색지를 좀 다르게 했는데 여러분도 여기다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형광펜으로 칠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자,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냐?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자, 이런 게 이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초한 이래서 오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what은요,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명사 덩어리들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 역시 동사 보고 하면 돼. 자, 뭐처럼 보여져? 우리에게 seems to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seems to stand out. 뭔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눈에 띄는 것만 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요. 자, 제가 지금 색칠해둔 문장들은 다 여러분 형광펜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다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제가 what은 명사 덩어리라고 했죠? 이번엔 주어 자리에 온 겁니다. 아까는 목적어 자리에 온 거고. 자, 이것이 very well, be related.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목표라든가 어떤 흥미라든가 기대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어떤 요구 사항, 현재 상황에 대한 요구 상황에 그것에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은 결국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의 중심이 됐다. 우리와 관련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선택적인 지각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까지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형광펜으로. With a hammer in hand. 우리 손에 이제 망치를 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모든 것들이 못처럼 보여진다.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망치가 있고 못이 있다는 거.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못이 튀어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라보고 관찰하고 못이 튀어나왔네 이러고 마나요? 우선 두들겨 보는 거죠. 그쵸? 이게 뭐야?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골라내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대한 맞는 의견 또는 증거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거나 그런 비유적인 표현 같습니다. 자, 이 인용구 quote, 이 인용구가 highlight, 동사 highlight 강조하다예요. 강조하다. 자, 현상, 어떤 현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selective perception. 이 말이 이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If we want to use hammer, 우리가 해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보이기 시작하더라. as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니까 다시 뭐가 올 수 있겠어요? 동사가 올 수 있겠죠. be full of, 가득 찬이죠. 못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 우리의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 그럼 결국 여기 있는 want to use hammer라는 표현은 바로 위에 있는 뭐랑 연결되는가? 우리 계속 밑줄 쳤던 것들 있죠. 그죠? 뭐였어요? 얘죠, 얘. 네. selective perception. 이게 결국 다시 해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의미한 바라고 했을 때 이 의미한 바는 결국 주제인데 관련 있는 게 뭐냐 이거지. 선별적 지각이라고 하는 선택적 지각과 연관 있는 것은 3번을 보시면 intend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어떤 특별한 방식, 특정한 방식으로 하고자 의도하는 것이다. 하고자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밑줄 지금 하나 더 있잖아요. 중간쯤에 뭐 있었어요? 뭐랑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죠?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목표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기대라든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현재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23번입니다. 23번. 22번 안 하고 23번 할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네, 제가 낼 거거든요. 자, 23번인데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가 나오면 글의 그 주제 문장이 거의 도드라져 나와요. 특히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잘 보면 좋아요.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제가 밑줄을 먼저 쳐드렸습니다. 밑줄을 한번 쳐보죠. 첫 문장에 Curiosity makes us much more likely to view a tough problem as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문장이 깁니다. 전반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는 있는데 밑줄 치셨죠?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 동사 make 해놓고 목적어 해놓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likely to. 자 likely 뭐뭐 할 것 같다거든. 이게 형용 이거 ly였다고 부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형용사로 뭐뭐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호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much more 비교급 강조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뭐 할 것 같게 만든다. view 바라보게 만든다. 자, 이 동사도 표시해 두시고 view 준동사 표시는 전 이렇게 합니다. 지금 투부정사 보이시죠? 준동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op problem이 뭐가 되느냐? A가 되고요. as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를 B라고 본다 또는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동사로 여기에 뭐 쓰면 좋으냐? C가 와도 되고요. 뭐 consider 와도 되고요. regard 와도 되고요. 네. 이런 동사들이 가능합니다. A를 B라고 바라본다. 그러면 호기심을 갖게 되면 이 글의 주제 문장은 뭘 말하고 있냐? 호기심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 tough problem, 어려운 문제를 어떤 재미있는, 흥미로운 어떤 도전 과제로서 만들어준다.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가 할만한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도전 과제로 만들어주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take on 하면은 어디에 착수하다 네, 이런 뜻이에요. 뭐 맞다, 떠맡다, 맞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떠맡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로 만들어주더라 이거. 이거 너무 어렵게 보이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좀 버거워 보이는데 하는 것들이 조금의 약간의 호기심을 갖게 되면은 그게 도전하게끔 하는 그 정도의 도전 과제를 낳게 된다. Stressful meeting with our boss becomes an opportunity to learn. 그리고 이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 주제 문장에 대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거 tough problem. 터프한 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호기심이 들어가면 그죠? curiosity가 들어가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고? interesting한 도전 과제, challenge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하게 된다. 그럼 이것의 예시가 뭐냐? 첫 번째. 자, 상사와 갖는 미팅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런데 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Nervous first date. 긴장되는 첫 번째 데이트가 Exciting night out. 뭐 여기서 night out 하면 밤에 어떤 외출, 그냥 데이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과의 어떤 재밌는 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calendar becomes hot. calendar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는데 그 부엌에 쓰이는 뜰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거 씻을 때 왜 물이 쭉쭉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 애가 모자가 되더라 이거지. 이거 뭐냐 이런 거지.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뜰채 이게 뭔가 모자 모양이다 싶으면 한번 뒤집어 써보는 거죠. 네, 뒤집어 써보는 거다. 자, in general, curiosity motivates us to view stressful situations as challenges rather than threat. 자, 주제 문장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요. 자,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요. 보호 자리에 좀 투부정사를 넣은 거고요. 다시 동사 어떻게 되어 있어요? view 아까랑 똑같죠? view stressful situation
이번 문제라고 안 하고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적 이렇게 안 할게요. 다시 A is B 이렇게 한 거죠. 자, 호기심은 자극해준대.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하면은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동기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자, 다른 동사도 써드려야 되나요? 뭐 promote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정도만 쓸게요. encourage도 있습니다. encourage. 자, 호기심은 우리 그런 상황을요 도전 과제로 만들어줘요.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건이라고 보게 해준다는 거. 뭐가 아니라 threat, 위협이 아니라. 그리고 to talk about difficulties more openly. 그럼 여기 있는 to는 이제 어디에서 나온 거냐? 여기 보시면 motivate 목적어 보호자리겠죠. 목적격 보호자리.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얘가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문장이 역시 어때요? 길어요. 긴데 차근차근 보면은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걸 이제 실제로 뭐 고3쯤 돼가지고 독해 모의고사를 빨리 푼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 읽을 필요는 없죠. 똑같은 말 계속 할 테니까.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보호가 계속 연결된 거니까. 첫 번째, 호기심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을 좀 더 오픈되게 뭔가 터놓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터놓고 말하게 하고 그다음에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뭐에 대한 접근 방법이냐? 조심할 것은 얘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뭐뭐에의 접근이니까.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동명사인 ing가 왔죠. 준동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마지막 문장 가서요. 얘도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In fact, curiosity.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된.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Less defensive reaction. 방어적인 거죠. 근데 방어적인 반응인데 덜 방어적이더래. 너무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뭐 버겁다든가 이게 아니라 뭔가 터놓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덜 방어적인 그러한 반응과 관련이 있게 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이걸 만들어준다는 얘기 같고요. 그 결과로서 또 뭐 만들어주느냐? 두 번째, less aggression. 이번엔 공격성인데 공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야. 언제? 자, 접속사 왔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죠. 어떤 짜증나는 것에 대한 반응, 짜증나는 일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공격성이 좀 덜하게 된다. 그러면 주제 문장은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 해결이 됐고요. 답은 2번인데 해석해 볼까요? Curiosity as the hidden force of a positive reframe. reframe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어려워져서 그런 건데 이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터프한 문제라고 했잖아. 터프한 문제, 터프한 시츄에이션이라고 했는데 호기심이 들어가면은 뭐 한다고? 이걸 재밌는 과제, 흥미로운 과제로 만들어준다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프레임을 다시 짠다라는 거죠. 프레임을 다시 짜게 만드는 거다. 그런 숨어있는 어떤 힘이다. 숨겨진 힘. 긍정적인 리프레임에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2번. 자, 넘어가서요. 얘 좀 풀어볼게요. 어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 리딩 파워를 조금이라도 같이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했더라면 그 우리 리딩 파워가 이제 문제는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고3 끝날 때까지 그 모의고사에 매번 나올 수 있는 어법 문제는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했다면 이 문제가 풀릴 만한 문제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도 않았어요. 많이 틀리지도 않았는데 어법치고는 2학년에 비하면 어법이 좀 쉽게 나오긴 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There have been occasion.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 자, 1번 in which 우선 끊어봅니다. in which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왜 여기 밑줄이 쳐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 수업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거에 이제 영어로 치면 relative clause라고 이제 relative clause 관계절이라고 하거든요. relative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접속사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접속사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풀어야 되는. 우선 접속사인 거 하나 할게. 그 다음에 얘를 이름을 그냥 여기다 관계라고 이렇게 붙여볼게. 관계. 자, 이렇게 해놓고 남은 게 뭐냐면 전치사와 대명사거든요. 전치사와 대명사. 전명구란 말 들어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in the morning. 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in the morning 아침에라는 표현은 이제 전치사 명사구 합쳐서 전명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전명구는 문장에서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어났어요. 밥 먹었어요. 뭐 했어요? 주어 동사가 다 나오고 뒤에서 뭐 아침에 학교에서 등등의 전명구가 빠져도 결국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문장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명구는요, 합쳐지면 어떤 역할이냐, 문장에서 필요 없는 품사,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 그래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관계부사의 문제예요. 관계부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왜 냈고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 관계사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런 거죠. 둘의 차이점 뭐밖에 없어요? 뒷문장이죠, 뒷문장. 그죠?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 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냐면 명사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과 명사 역할을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명사는 주어든 목적어든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 뒤에는 어떻게? 주어 내지는 목적어가 빠져 있을 거란 얘기고요. 관계부사는 어떻습니까? 부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빠져도 그만이라니까요. 빠져도 문장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 그래서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절대 이거를 가지고 at인가 뭐 for인가 이딴 식으로 풀지 마시라는 거고요. 이건 의미의 문제지 어법의 문제가 안 됩니다. 뒤에 문장이 어떤지만 보면 돼. 주어, 동사, 목적어. 그쵸? 얘 and 엮어서 다시 얘도 you could sense 하고 선생님 여기 주어 동사 또 나왔는데 주어 동사 또 나왔으면 접속사가 필요하겠지 뭐 이렇게. 네. genuine은 진짜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다.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를 의미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너가 어떤 미소를 봤는데 그게 진짜 미소가 아니란 걸 느낄 때가 있었을 거야. 이 글도 괜찮은 글이에요. The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a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one is that a fake smile primarily only affects the lower half of the face, mainly with their mouth alone. 역시 문장이 깁니다. 1학년에게 너무 가혹한 질문이지 않나 싶어요. 가장 분명한 방법, 뭐하는? 확인하는 거지. 진짜일까 가짜일까? 를 확인하는데 무엇으로부터? insincere one 으로부터. 그럼 주어는 얘고요. 동사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고요. 다시 주어이고요. 동사이고요. 이렇게 끊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는데 진짜 미소를 그럼 insincere는 진실하지 않은 거겠죠.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얘랑 짝을 이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명사거든요. 이 문제는 대명사 문제인데 대명사 문제는 꼭 나옵니다. 대명사 문제는 꼭 나오는데 얘도 자주 나와요. 얘는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부정대명사가 뭐냐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말. B라는 집은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 B가 A에게 말을 빌렸다라는 표현을 it으로 하게 되면 borrow i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A의 말이 됩니다. 그런데 B가 말을 빌렸다 하면서 원을 쓰게 되면은 이때는 A의 말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말을 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는 둘 다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it은 앞에 나온 명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 얘는 이름만 가져온 거야. 이름만 앞에 명사. 그럼 여기서 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스마일은 맞아요. 스마일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스마일인데 자 보세요. 진짜 스마일하고 이쪽은 가짜 스마일이죠. 그럼 같은 스마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이름은 뭐야? 스마일이라는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원이라고 하는 부정 대명사입니다. 그게 복수면 s만 붙이면 되고요. 그렇게 푸는 문제. 얘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뭔데? 가짜 스마일은 있잖아. 언제 일어나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lower half of the 그러니까 얼굴에 이 밑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미소가 위에는 웃지 않고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웃고 있을 때는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가짜 미소다는 거죠. 입만 움직인다. 입만. 자, 눈은 really get involved. 눈은 관련되지 않습니다. 눈은 안 웃는다. 자, take the opportunity. 명령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opportunity, 기회를 잡아봐라. 어떤 기회냐? look in the mirror. 이런 기회를 가져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나서 뭐 해라? manufacture a smile. 만들라는 거, manufacture. 스마일을 만들어. 그냥 미소 지어봐 이런 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얼굴의 밑에만, 다시 말해서 입만 움직여서 미소를 지어봐라 이렇게 되네요. 3번은 무슨 문제냐? 3번은 무슨 문제일까? 저랑 수업한 친구들 여기다가 뭐는 하지 말라고 죽어도 이렇게 푸지 말랬지. 절대로 안 돼. 그 문제가 아니라고. 3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고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지만 동사를 2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대명사의 관계도 접속사니까 만약에 관계사절이 왔으면 그 문장은 동사가 아마 2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자고요. 자, 동사가 하나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뭐 얘 동사로 봐도 되고 사실 여기는 기회,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 상관없는데 그냥 동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거울을 봐라. 그다음에 미소를 만들어 봐라. 동사 다 나왔잖아. 접속사 하나 있다고 치고. 그러면 원래는 use라는 동사를 쓰고 싶었던 거야. 동사 use를 쓰고 싶으면 여기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했을 거예요. 접속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근데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use라고 하는 뜻은 쓰고 싶어. 얼굴 아래쪽만 사용하라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동사의 품사를 바꿔야 되거든요. 품사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 품사를 변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준동사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준동사. 그러면 준동사 저 use를 가지고
준동사를 만든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 뭔데? 준동사 종류 세 가지. to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예요.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여러분 공부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중학교 때 다 해봤는데 얘가 가장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저기 써있죠. 동사, 품사를 바꾼 거라고요. to 부정사는 여러분 무슨 용법이 있다고 했어요? 명사적 용법이 있다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고, 부사적 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용법의 의미가 뭐냐면 동사를 이런 품사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만 좀 봐봐. 명사적 용법이라 했을 때 명사적 용법 왜 썼어? 동사를 가지고 주어 자리에 넣고 싶거나 목적어 자리에 넣고 싶거나 보호 자리에 넣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드는 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동명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사인데 품사를 뭐로 바꾼 거예요? 명사로 바꾼 거죠. 분사는요, 형용사로 바꿨을 뿐입니다. 품사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그럼 3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데 using이 맞냐 틀리냐만 보면 돼요, 여러분. using이 맞냐 틀리냐만 보라고. 동사 다 나왔고 접속사가 없어. 그럼 뭐를 만들어줘야 돼? 준동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준동사 중에서 using을 썼단 말이야. 이게 맞냐 틀리냐만 보라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이것만 수업하면 2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공부하려면. 준동사에, 지금처럼 준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시제 내지는 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거의 95%가 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us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태를 구분할 만한 게 여기 있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의미상의 주어는 뭔데? 스마일이야. 스마일이야? 스마일이 아니겠지? 너가 바라보는 거잖아. 너가 바라보는데 뭐를 사용해라? 너의 얼굴을 사용하면서 이런 말이네요. 그럼 얘는 목적어를 갖고 있으니까 using 쓰면 되나요? 네,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얘를 보고 절대 to 부정사 하지 말아라. 먼저는 뭐 해라? 동사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면, 준동사라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서 풀어라. 그런 문제예요. 더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When you do this,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Judge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Is it genuine?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싶어서 그런지 자꾸. 자, 이렇게 할 때 판단해봐. 알아봐봐. 4번은 무슨 문제일까? 제가 아까 what이 오면 무슨 덩어리? 명사 덩어리. how가 오면 역시 명사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명사 덩어리.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나요? 명사는? 네. 하고 풀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뒷문장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주어 동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원래 look 뒤에 뭐가 왔을까요? happy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완벽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미소입니까? 라는 말이니까 여기에 what이 온다면 안 되겠죠. what이 오면은 관계 대명사가 되거든요. 관계 대명사는 뭘 의미한다고? 접속사와 대신하는 명사. 그러니까 뒷문장이 어때야 될까? 뭔가 불완전해야 되겠지. 하지만 얘는 어때요? 완벽한 문장이다. Your face really looks happy. how 때문에 지금 형용사 앞으로 끌려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제가 설명은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법을 조금만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1분 컷입니다. 1분 컷. 왜냐 어법 문제 해석 전 문장을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에 오기를 바랍니다. Genuine smile. 진짜 미소는 영향을 줍니다. Impact on. 어디에 영향을 줍니다. Muscle. 근육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눈가에 있는 주름. 영향을 주고. Less noticeably. 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 스킨이라고 하는 것이 between the eyebrow and upper eyelid. 여기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눈썹과 우리 눈꺼풀이죠.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 여기에 있는 피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지금 무슨 자리냐 이거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사실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거긴 해요. 왜냐면 주어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접속사를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동사가 2개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동사 자리로 봤을 때에 여러분 동사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수 아니면 태 문제만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동사는 수 아니면 태 문제만 나와요. 근데 주어를 봤더니 단수여야 되더라. 그래서 답이 이제 is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라면 이걸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자, 그러면 이 스킨은 어떻게 되냐? 이 스킨도 내려간다라는 거야. 살짝. 결국 뭐 한다는 거야? 눈웃음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미소는요. impact on the entire face. 다, 모든 얼굴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되는데 미소를 지을 때 우리가 가짜 미소는 하하 하고 입만 하하 이렇게 되는데 진짜 미소는 너무 즐거워서 눈웃음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연습해 봤었는데요. 어휘, 별표. 내가 왜 별표를 쳤느냐? 이거 정말 시험 문제 내려고? 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여러분 거의 10명 중에 7명이 틀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왜 틀렸느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8%의 오답률. 내용도 깨림직한데 문제는 더 어려웠어요. 이거 사실 고3들도 틀리기 쉬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자, 디테일한 어떤 연구가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독해를 할 때 어떤 연구가, 실험이, 보고서가,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이 나오고 이것에 어떤 결과 문장이 있어요. 얘네가 뭘 보여주더라 하면은 그게 그 글의 주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밑줄 그냥 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스터디가 나왔죠. 그럼 무엇에 대한 스터디냐? 이 문장이 깁니다. 주어 동사 열심히 찾으시면 돼요. 이거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런 거. 동사만 보면 되잖아. 동사가 뭐에? 보여주고 있다.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결과죠. 그럼 이게 결과란 얘기고 이게 주제 문장이라는 거예요. Complex form of a natural system. 그냥 자연 시스템, 그냥 자연이라고 하면 돼. 너무 심하게 썼어, 이거는. 복잡한 형태가 essential to, 필수적이다. 그들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복잡한 형태가 기능을 하려면, 내추럴 시스템이 기능을 하려면 이 말이죠. 이 대명사 가리키는 게 얘들이니까 이 시스템의 기능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꼭 복잡한 형태가 있어야지만 자연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아예 써놓자고. 자연은 복잡한 형태, 폼을 가져야 제 기능을 한다. 이 글의 주제예요. 이 글의 주제.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가 들어가죠. 어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푸는 거냐? 그 밑줄 친 것에 반의어를 꼭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단어를 엄청 많이 알아야겠네요. 몰라도 돼요. 그냥 뜻만 얘가 올라간다? 그럼 내려간다. 우리말로만 바꿀 수만 있으면 돼. 자, attempt to 뭐뭐 하는 시도죠. 뭐뭐 하는 시도. straighten 쭉 펴는 거죠. 직선화하는 겁니다. 직선화하다. 강을 직선화하는 시도. 그 다음에 give them regular course section. 여기서 give는 요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1번, 얘가 2번. 강을 직선화하고 강에게 뭐를 줘? 어떤 규칙적인 크로스 섹션, 어떤 단면이거든요. 횡단면을 준다.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문제를 빨리 못 풀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풀 때 막 빨리 풀고 싶은데 저는 진짜 이렇게 그냥 색칠하면서 풀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면서 아, 이거 멘붕 오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자, 우선 동사 찾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disastrous example일 겁니다. 우선 횡단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구불구불하게 흐르죠. 자연적인 강은 그렇게 흘러서 뭐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퇴적도 일어나고 뭐 그런 거를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지리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럼 횡단면은 뭐냐 이건데, 횡단면은 우리가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걸 잘라보는 거죠. 강의 연못으로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그러면 물이 흐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했을 때 그 밑에 바닥은 어떻냐 이거지. 횡단면을 보면 무조건 이게 그냥 쭉 이렇게 돼 있나요? 서울에 보면 청계천처럼 그냥 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안에 이제 퇴적물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횡단면이라고 보죠. 강을 잘라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규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쭉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다 밀어버렸다는 거죠. 예, 쭉 일정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이 시도가 이렇게 만드는 시도가 뭐다? 아마도 가장 disastrous 이제 뭐 처참한, 막심한 이런 말인데 제가 단어 써드리겠습니다. catastrophic 아니면 devastating 이런 단어들 잘 나옵니다. 같이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러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의? This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네, 이것의 가장 안 좋은 예시라는 거지. 주제 문장은 여기 나왔잖아. 복잡한 형태를 띄어야지만 자연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해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어버렸을 때 그럼 이건 뭐라고? 안 좋은 처참한 예시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하지 말란 얘긴데. 여기까지 됐죠? 자, 강은요. 원래 어떻습니까? 여기 그렸잖아요. 원래 has a very irregular form. 원래는 불규칙적한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형태냐면 많이 굽이쳐야 되고 spills across a flood plain. 범람원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에 이제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스며들어가냐? leak into wetland. 습지로 스며들어가고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보세요. 동사 다 했어요. 동사 다 했는데 여기선 분사가 나왔죠. 분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러한 모양들이 뭐 하면서 여기에 굽이쳐 흐르고 넘치고 스며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리버지, 리버. 강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것을 준다. 이런 라인을 준다. 복잡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강변을 준다. 그러니까 항상 바뀌고 그러면서 매우 복잡한 뭐라고 해야 돼? 강가라고 하면 될까요? 강가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This allows the river to prevent variation in water level and speed. 자, 그래서 이것이 allow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거든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말은 결국 목적어는 투부정사 한다 이 말입니다. 목적어 투부정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 Variation in water level and speed. 물의 어떤 물 높이, 그 다음에 물의 속도, 이런 것들, 이러한 변화들, 다양한 변화들을 뭐 할 것이냐 하고 이제 3번이 나왔는데 아까 그림 그렸잖아. 원래는 이렇게 퇴적층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횡단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강도 이렇게 흐를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뭘 하게 해주냐? 높낮이를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강의 속도로, 물에 흐르는 속도도 조절해 줄 거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좀 지울게요. 프리벤트가 왔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아, 멘붕이 다시 한번 오겠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멘붕이 또 온다. 왜 그러냐? 프리벤트를 예방하다라고 만 알고 있으면 틀린 뜻은 아닙니다. 예방하다라고만 받으면 정말 위험한 단어입니다. 네.
고등학교 독해에서 prevent가 온다. prevent의 의미는 이 녀석의 유의어, 같은 뜻이죠. 유의어와 반의어가 있다면 prevent하고 같은 뜻은 사실 뭐냐? stop이에요. 고등학교 독해에서 prevent는 막는 겁니다. 예방한다는 뜻은요, 뭘 못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못하게 한다고. 지금 봐봐. 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면 이런 변화를 다 맞춰줄 수 있겠지. 근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겠느냐 이것이. 반대를 해볼까? 반대의 뜻은 원래 help라든가 아까 나왔던 allow라든가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adjust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해설지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accommodate라고. 맞아요? 이 뜻으로 되죠. 수용한다, 조절한다. 그게 뭔데? adjust거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웠던 문제 맞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럴 때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배우는 거예요. 정말. 자, 4번으로 가자요.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 아, 단어가 어려워요. geometry 해놓고 앞에 tidy로 알기 쉬울까? tidy란 단어가? 이게 정돈된, 깔끔한 이런 뜻인데 그럼 이것의 반대말이 뭐냐? 앞에 나왔던 complex거든. 복잡한. 여기서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거야? straighten the river. 강을 그냥 쭉 직선화 만든다라는 거죠. 평탄하게, 레귤러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주어, 동사 자리 어휘 문제가 나왔죠. 파괴합니다. functional capacity. 기능적 어떤 능력을, 수용력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result in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재앙을 가져오게 되더라. 마치 뭐처럼? 이러이러이러한 것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수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이런 재앙들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 500억 불? 500억 달러의 계획, 뭐 하는 계획? Let the river use. 그냥 강을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야. 느슨하게 하라는 얘기는 강 좀 내버려둬 이 말인데요. 이러한 계획은 결국 무엇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냐? Controlled Mississippi. 강이죠. 통제된 거예요. 여기서 통제됐다라는 얘기는 뭐야? 뭐 어떻게 만들어? 레귤러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죠? 또는 타이디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쓸려 나가게 했다 이거예요. 쓸려 나가게 했다. 24제곱마일을 그 주에 24제곱마일을 매해 쓸어 내려가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그래서 냅둬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잠깐만 쉴게요.